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뉴스 방송 하현재입니다. 뭐 뉴스가 왔는데 그 방송을 좀 드리려고요. 지금 실제 그 영상에서 보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아주 높은데 사설, 기사 등에 대한 여론 형성되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는 무시를 합니다. 조선일보, 동아일보, 마야 동아일보를 많이 깠나? 뭐 근데 뭐 바보 아닙니까? 기자 그 신문사도 기사 사람들이 읽을 만한 기사를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사가 많아진다는 건 여론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. 그것과 여론조사만 100%, 여론조사 고작 1000명 내외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보단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진 신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는 것 역시 여론조사의 한 일부분입니다. 그리고 저기 장동혁 의원이 뭐 조기 대선 준비하는 자는 뭐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장동혁 의원이 얘기하면 정답입니까? 장동혁 의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자기의 권력과 야욕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님 밑에서 뭐 붙어서 이제 편인 척 하다가 한동훈 대표님이 뭐 저 뭐지? 그 뭐 탄핵에 찬성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등 돌리고 지금 뭐 친윤들의 제일 일선에 서서 자신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. 자기의 철학이 아닌 큰 사람의 권력의 밑에서 붙어 사는 그런 사람이죠. 근데 그거도 왜 장동혁 의원은 우리는 배신자라고 하는데 배신자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? 장동혁 의원도?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자신들은 이거 내로남불입니까? 한동훈은 그렇게 욕하면서 한동훈 밑에서 그렇게 뭐 꿀 빨던 장동혁 의원 넘어오니까 무조건 자기 편입니까? 이것이 보수의 포용력인지 그렇다면 뭐 인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극우는 없다. 극우가 없다. 극우가 왜 없습니까? 극좌가 있으면 극우가 있습니다. 음과 양의 조화 하나가 있으면 극좌가 있으니까 극우가 생겼든지 극우가 있어서 극좌가 생긴 건지 하여튼 그 레벨은 항상 평범합니다. 저는 그 채널을 극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. 저보다 더 많이 뭐 흥분을 해 있잖아요. 보수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어야 되는데 거긴 항상 화나 있고 그렇더라고요.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채널은 극우, 저는 그냥 보수, 우파 나누는 거 참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없다 하니까 있는데 상대적인 건 뭐 평가를 할 때 나는 잘생겼다.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잘생겼다를 누군가가 비교를 하면 제가 잘생겼을 수도 있고 누군가 뭐 저기 장동건이나 뭐 원빈 이런 사람이랑 하면 못생겼을 수도 있죠. 비교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보수 우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채널은 극우 채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편갈라서 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여튼 그러고 거기서 또 이제 이상합니다. 저보다 법을 더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인데 뭐 탄핵이 인용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다가 뭐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. 좀 뭐 첫 번째가 한덕수 탄핵 심판이 먼저였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1차에 끝났습니다. 시작은 대통령께 먼저 끝났지만 시작을 했지만 끝난 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먼저 끝났습니다. 응급실에 가보면요. 응급 상황, 위급한 순서대로 그걸 합니다. 실제로 헌법재판소 그리고 모르게 평상시에는 뭐 땡짝땡짝 놀았을지 모르지만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몰려온 시점에서는 중요하고 응급한 것부터 본 거죠. 그것도 10번을 봤습니다. 그러다가 대충 뭐 저 10번이나 받고 9번이나 받고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그만 봐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다른 환자를 봤더니 금방 뭐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될 환자인 것 같아서
금세 진료를 끝냈죠. 먼저 끝났습니다. 그리고 판결도 먼저 나올 겁니다. 뭐, 뭐 이걸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는 게 응급실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. 그러면서 또 뭐 그 지금 나라 꼴이 뭐 이상하다 그러면 현대제철까지 갖다 붙입니다. 뭐 물론 실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가 없다는 사실은 조금 저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존의 윤석열 정부나 외교 정책으로 봤었을 때 그냥 하라면 하란 대로만 따라가던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외교 정책 이런 인물을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지금 저 트럼프 정부 초기에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데 그냥 지금의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 정도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한두 달입니다. 한두 달. 판결까지 뭐 2, 3주. 그러고 뭐 저 대선까지 두 달. 뭐 길어야 두 달 반입니다. 지금 우리는 얼마를 기다렸습니까? 1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두 달 5일을 두 달 20일을 80일 가량을 참고 버텨냈습니다.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반이라 생각을 하고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것의 근거는 온 동네 신문사 등 기사 여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기껏해야 반입니다. 그러고 뭐 이런 여론조사가 근거를 하진 않겠지만 10여 차례의 변론 기일에서 어,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.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그냥 변명이랄까 뭐 되풀이만 했었었죠.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밝혀진 거짓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.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견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이견. 사람을 따르게 못했다는 거죠. 그것 역시 리더로서의 자격 미달로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뭐 거기서도 자꾸 또 뭐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적법한 계엄이라고 하는데요. 법을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? 대한민국 사람 국민의 권리는 의무를 수행을 했을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요건을 맞추지 않은 것입니다.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보수이죠.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가 탄핵을 이야기했음을 동의한 한동훈 대표님을 아직도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과연 보수일까요? 오늘 뭐 그 해당 영상은 약 20분 정도, 뭐 20 몇 분짜리지? 23분짜리인데 이거 뭐 요약을 하려고 23 뭐 계속 봤습니다. 근데 두 번인가 봤는데 참 힘든 시간이었고요. 그 시간에 제 영상을 하나 더 만들 걸이라는 후회도 해보네요. 그리고 실제로 영상 제목은 민주당도 발칵이라는데 민주당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현재 예상 못한 이것도 나왔다는데 그게 뭔지도 얘기도 안 하는데 역시 썸네일은 대충 만들어야 되는가 봅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라이브에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. 아니면 제 다른 영상에서 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.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 제 라이브 혹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뿅.